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등판했습니다. 결렬 선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의 단일화도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보수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영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현역인 송철호 시장이 등판을 했네요. 네, 현역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이 지난 2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시장은 태화강역에서 8기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 태화강역에서 출마 선언을 한 건가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송철호 시장은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 민선 7기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서 태화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 시장은 자신이 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면서 반드시 차기 시장에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근거들을 이뤄내놨습니까? 네, 4년 전에 최악의 불경기, 인구 유출, 또 빚만 쌓인 빈 곳간을 물려받았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힘든 임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4년이 지나서 이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4년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화도 시키고 있다면서 울산의 미래 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는데요. 송 시장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죠. 네, 송 시장은 횡령과 사기, 기술이 미숙하다는 등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측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저속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송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 울산의 해상풍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부산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은 언젠가요? 송철호 시장은 29일 오후 1시 20분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장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장수환 행정부 시장이 선거일까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네요. 네, 무소속 박맹우 후보는 지난 28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단일화 질문에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결렬됐다. 이 김두겸 후보 측과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박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를 제안하고 촉구를 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경선을 전후해서 김두겸 후보를 몇 차례 만났지만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물밑 협상도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태세를 취했는데요. 완주를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두겸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공당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보수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 후보는 설득이나 대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보수가 갈라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네. 단일화의 여지는 남겨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8일까지의 분위기였는데 29일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두겸 후보가 단일화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박맹우 후보가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네요. 네, 김두겸 후보가 29일 오후 3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박맹우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박맹우 후보는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 좋은 안은 단일화 방법이나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야의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았네요.
네, 국민의힘 울주군수 경선은 서석광 전 부군수와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 간 3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경선 결과 이순걸 50.48%, 서석광 32.04%, 윤시철 22.82%를 받아서 공천 티켓은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울주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선호 현 울주군수 대 국민의힘의 이순걸 전 의장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이 외에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이 과열되면서 중앙당 공관위로 이관이 됐죠. 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은 고호근, 김영길, 문병훈 후보 간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책임당원 위장전입과 당원 명부 확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경선을 위해서 이 주소지를 임시로 경선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관위는 결국 중구청장 경선을 중단을 했고요. 중앙당 공관위로 모든 것을 이관했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이 네거티브 전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까? 네, 원래는 29일에 공천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경선 일정이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5월 3일과 4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일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은 100% 일반 유권자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한편 동구청장 경선은 국민의힘 천기옥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요? 네, 당초 강대길, 천기옥, 홍유준 후보 간 3파전 경선에서 천기옥 시의원이 공천을 따냈는데요.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따라서 손사모 후보가 가세를 했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천기옥, 손사모 이 두 사람 간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은 단수로 모두 결정이 났는데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컷오프됐던 남구의 김형근, 동구의 황보상준, 북구의 박병석, 울주군의 오세곤 등 4명의 후보들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네,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요? 경선을 배제하고 단수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 시당 공관위의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구청장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황세영 씨 의원은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민심이 무시됐다면서 비판의 입장을 밝혔죠. 네, 황세영 씨 의원은 이 경선을 허용하지 않고 현직 기초단체장들을 단수 공천한 부분은 민주당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여 남았죠. 네. 네, 여야 모두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환경업체 대표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청과장 근무 시절 환경업체 대표 C씨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경업체 대표 C씨는 A씨와 B씨 등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내용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로 영장 없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가 정확한 인구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어제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은 울산의 인구 진단과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 모형 설계, 인구 변화 예측과 미래 연표 제작 등이 담깁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국내 인구 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울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1년 전보다 7.95%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인 9.93%보다는 낮았습니다. 이 가운데 남구가 8.9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북구가 5.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삼산동의 태진빌딩으로
1제곱미터당 1,4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올해 개별 주택 가격도 1년 전보다 4.52% 상승했습니다. 중구가 5.0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PC방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벌여 PC 수십 대를 탈취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0시 2분쯤 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PC방으로 본사 직원인데 PC를 회수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 알바생이 입구에 내놓은 PC 41대를 탈취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PC를 탈취하는 전달책을 맡은 개인 용달업자 A씨를 검거해 PC를 모두 회수하는 한편 전화를 건 인물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태화강의 봄 꽃으로 피다를 주제로 5월 13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된 태화강 봄꽃축제는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와 안개초 등 6천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축제 첫날에는 봄꽃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축하 기간에 음악회와 인형극,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울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5월 5일 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3년 만에 울산 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과 축하 공연, 마술쇼와 어린이 치어리딩, 태권도 시범단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재활용품 예술 전시와 화분 만들기, 과학 체험관과 가상현실 체험, 비눗방울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사장이 JCN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이주영 울산지검장이 이례적으로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6대 범죄라고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도 2개 범죄로 지금 줄이는 상황이라서 검사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검찰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경찰에서 고소를 했을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불만에 대해서 검찰에 요구를 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학계, 그다음에 법조계, 여기 법원, 검찰, 변호인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먼저 박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FBI를 만들 테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자. 이건 앞뒤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FBI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수사권 남용이 문제됐던 정치적 사건은 검찰 전체 수사의 0.1%도 되지 않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피해는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내세워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고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한 법 추진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일반 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경과 달리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체가 많은 울산의 중대범죄 수사는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야말로 선진화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주영 울산지검장이 출연한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는 29일과 30일 JCN 지역채널 2번과 유튜브 채널 존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 각 구군은 지난 1월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이후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실제 단속에 나서며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충전 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과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 지역의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올해 3월 울산 지역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 대부분 도시 인근 소규모 재배로 자가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은 61헥타르로 전년 대비 3.4%, 양파 재배 면적은 34헥타르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온 마을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이자 쉼터로 만들기 위한 중구 마을 키움터 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마을 키움터는 학교 안팎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마을 교육 공동체, 특화 강좌 등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을 맡은 10개의 기관과 단체는 연말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의놀이와 한글, 역사와 공예 등 특화 강좌와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폭 산업안전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이 어제 울산과학대학교 서부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과학대와 한국방폭산업안전연구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단지 공장장 협의회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방폭 안전 분야 기술 개발과 교육 훈련, 인력 양성과 국제 자격증 취득 인프라 구축, 세미나 공동 실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내년에 융합안전공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